자, 7절에서는 이제 타입 변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한 별을 한 5개 정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타입 변환은 이미 우리가 저 앞에 2장에서 우리 한 적 있었죠. 바이트 타입의 변수가 자동으로 인트 타입으로 변환되어서 대입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타입 변환이 있고, 그 다음에 강제 타입 변환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캐스팅에서 이렇게 변환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2장에서는 기본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기본 타입이면 몇 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있죠. 정수 타입은 몇 가지? 5가지. 실수는 2가지. 그 다음에 논리 타입은 불리언. 그래서 기본 타입에 대한 타입 변환에 대해서는 이미 2장에서 했고, 자, 여기에서는 클래스 간의 타입 변환을 이야기합니다. 자, 타입 변환이란 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기본 타입 변환에 대해서는 이미 2장에서 학습했었죠. 그죠? 클래스도 이제 타입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이 7장 전체가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까? 상속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죠? 그럼 뭔가 상속을 하면서 타입 변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속의 관계가 있을 때 그때 타입 변환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자동 타입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자동 타입 변환은 의미 그대로 자동적으로 타입이 변환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언제 자동 타입 변환이 생기느냐?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부모 타입 변수를 선언하고, 자, 여기에다가 무엇을 대입할 수 있냐면, 자식 타입의 객체를 대입할 수 있다. 자, 원래 여러분이 자동 타입 변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 변수가 더 넓은 범위여야 해요. 이쪽이 더 넓은 범위의 타입이어야 되고, 이게 좁은 범위의 타입이어야 해요. 우리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넓은 범위로 좁은 범위가 이렇게 대입되는 거는 자동 타입 변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그게 적용이 되느냐? 적용됩니다. 여기도. 부모 타입이 더 넓은 범위고 자식 타입 객체가 좁은 범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애니멀, 이게 뭔지 알죠? 동물이죠? 자, 여러분이 애니멀을 상속을 해서 자, 독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애니멀을 상속해서 캣을 만든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자,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이겠죠? 부모가 넓은 범위입니까? 자식이 넓은 범위입니까? 이제 이해되네요? 부모가 더 넓은 범위예요. 어떤 분은 자식이 더 넓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죠. 그럼 이게 여러분이 자식 객체고 이게 부모 타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자, 부모 타입의 변수 바를 선언하고 자식 객체인 독을 만들어서 대입한다. 이게 가능하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식 타입 객체를 부모 타입 변수에 대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코드상에서 이제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여러분 의미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독은 애니멀 맞습니까? 맞죠? 독은 애니멀이기 때문에 대입이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예, 의미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따져서 자식 객체는 부모의 대입이 될 수 있다. 요거는 코드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만 의미론적으로는
자, 자식 객체는 부모 타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대입이 되는 건데 반대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애니멀이라면 독입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의미론적으로 해석하면 또 코드가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을 해서 캣을 만들었다. 자, 애니멀은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선언된 거고요. 캣은 이와 같이 애니멀을 상속을 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일단은 캣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해요. 근데 이 캣을 애니멀 변수에 대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식 객체고 부모 타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의미론적으로 해석하면 더 쉽다. 고양이는 동물 맞습니까? 대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코드를 가지고 메모리상의 객체와 변수를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일단 첫 번째, 캣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이 객체하고 이 객체가 만들어지죠.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식 객체를 만들게 되면 부모 객체도 생성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두 개가 생성이 되는데 이 cat 변수 안에는 어떤 번지가 들어가 있다? 바로 cat의 번지가 들어가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cat의 번지를 animal이라는 변수에 다시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animal이라는 변수에 예를 들어서 얘가 10번지에서 생성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cat에는 10번지가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10번지를 애니멀 변수에 저장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맞죠? 그럼 여기도 여전히 뭐다? 10번지가 저장이 되니까 결국 캣과 애니멀은 같은 캣 객체를 참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게 타입이 애니멀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 애니멀 객체를 참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캣을 참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 안 한다? 이거 여러분이 참조 변수에서 이꼴 이꼴은 무슨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번지가 같으냐, 또 다른 말로 같은 객체를 참조하느냐, 그 말이지? 그럼 얘가 뭐가 나온다? true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A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을 해서 B, C를 만들고 B를 상속해서 D를 만들고 C를 상속해서 E를 만들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B, C, D, E를 각각 객체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자, A라는 변수에 각각 생성된 이 객체를 대입할 수가 있나? 이 상속 관계를 보게 되면 다 A를 상속을 하고 있죠. 직접 상속을 하는 건 아니더라도 요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보면 A가 있죠.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B는 A입니까? D는 A입니까? 여러분 이게 애니멀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포유류, 갑각류 요거는 여러분이 독 보면 포유류는 동물입니까? 맞죠? 독은 동물입니까? 맞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속 관계에서 A가 있으면 하여튼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다 A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 안 한다? 다 성립하죠? 자, 이거는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B는 B입니까? 그러니까 B가 부모 타입이고 D가 자식 객체니까 대입된다는 거죠. 자, E는 C입니까?
그러니까 C타입 변수에 E를 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럼 이거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B하고 여러분이 E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속의 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 D하고 C하고는 관련이 없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의 파일 안에, 하나의 소스 파일 안에 지금 클래스를 여러 개를 내가 지금 선언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작성해도 된다고 그랬지? 근데 이거 중에 하나만 뭐를 붙일 수 있다? 퍼블릭을 붙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과 동일한 클래스에 지금 퍼블릭이 붙어 있죠. 자, A를 만들고 B, C, D, E는 각각 이렇게 상속을 했어요. 바로 이렇게 상속한 게 바로 이 그림 아닙니까? B하고 C는 A를 상속했고 D는 B를 상속했고 E는 C를 상속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각각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나서 자, A 타입 변수에 모든 객체를 대입할 수 있느냐? 있다. 예. 이 그림상으로는 모든 객체는 다 A의 자식이거나 자손이죠. 그죠? 된다. 근데 이거는 안 된다. 아까 상속관계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패키지에 이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요거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부모 타입으로 이제 자동 타입이 이제 부모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이 된 후에 이제 부모 클래스에 선언된 필드와 메소드만 접근이 가능하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페어런트라는 클래스가 선언되어 있고, 자, 요거를 상속을 해서 child라고 하는 이제 자식 클래스를 이제 선언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정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메소드 2를 차일드 쪽에서 재정의를 해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 3 같은 경우에는 차일드 쪽에서 따로 이제 선언한 메소드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얘하고 얘하고를 쓸 건데 우선 차일드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요. 즉, 이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자, 차일드 객체를 만들어서 자, 이 변수가 참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동 타입 변환을 시키고 있죠. 차일드 타입을 페어런트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시켰어요. 자, 이 경우에 페어런트라고 하는 이 변수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는 메소드 1과 메소드 2만 사용 가능하다. 왜 메소드 3은 사용할 수 없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사용 가능합니까? 자, 차일드 변수를 가지고 메소드 1, 그 다음에 차일드 변수를 가지고 메소드 2, 그 다음에 차일드 변수를 가지고 메소드 3. 자, 이렇게 여러분이 호출하게 되면은 자, 1, 2, 3을 다 호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차일드를 페어런트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시켰어요. 그럼 이 경우에 이 페어런트라고 하는 참조 변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는 1과 2밖에 안 돼요. 3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페어런트 변수의 타입이 뭐예요? 페어런트 클래스 타입이죠.
그러면 여기에 선언되어져 있는 것만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가능한데 얘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타입 변환을 하고 나서 호출할 수 있는 매수도가 있고 호출할 수 없는 매수도가 있다. 자, 그거 알아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매수도 2 같은 경우에는 재정의가 돼 있죠. 그러면 이 매수도 2는 이거일까요? 이거일까요?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차일드 가지고 여러분이 매수도 2를 호출했다면 당연히 이거는 재정이 된 얘가 호출되겠죠. 근데 타입 변환하고 나서 매수도 2를 호출하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얘가 호출될 것 같지만 항상 재정이 된 게 호출됩니다. 왜 그럴까요? 페어런트가 참조하는 객체는 사실 차일드죠. 아까 그림상에서 우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까 이 코드를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비록 애니멀로 대입이 된다 하더라도 애니멀에서 참조하는 거는 여전히 캣이다. 왜? 번지가 이렇게 저장되기 때문에. 그럼 캣의 번지와 애니멀의 번지는 같은 번지라는 이야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차일드 변수가 참조하는 번지가 결국 페어런트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페어런트가 참조하는 객체는 여전히 차일드 객체예요. 그러면 차일드에서 재정의 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메소드 2는 무조건 재정의 한 게 실행이 됩니다. 타입 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소드 2는 재정이 된 게 실행이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특성 때문에 이제 다형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뒤에 나오겠죠. 자, 예제가 나오는데, 자, 예제 다시 한번 보죠. 자, 페어런트에 매수도 1과 매수도 2가 정의되어 있고, 자, 차일드는 페어런트를 상속해서 선언되었고, 자, 매수도 2는 오버라이드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매수도 3은 별도로 선언됐고요. 차일드에서. 그럼 이 경우에 차일드 객체를 만들어 놓고, 차일드를 페어런트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시키고 나서 매수도 1과 2를 호출을 해보세요. 그럼 1은 당연히 페어런트 거를 실행합니다. 왜? 페어런트에만 있으니까. 그런데 매수도 2는 재정이 된 게 실행이 될 겁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매수도 3은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비록 이 차일드의 매수도 3은 있지만 이게 페어런트가 무슨 타입이기 때문에 페어런트 타입이기 때문에 이 타입에 있는 것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도 3은 페어런트에 없죠? 없으니까 얘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예제 여러분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제 강제 타입 변환 볼게요. 자, 자식 타입은 부모 타입으로 자동 변환되지만 이제 자동 타입 변환이죠. 반대로 부모 타입은 자식 타입으로 자동 변환되지 않는다. 자, 요거 보세요. 대입연산자 오른쪽에 부모 타입 객체가 오고 왼쪽에 자식 타입 변수가 오게 되면은 이거는 자동으로 변환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부모가 더 넓은 범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넓은 범위를 좁은 범위로 대입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와 같이 캐스팅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좀 범위를 좁혀주는 거죠. 그래서 자식 타입을 놓고, 즉 이 타입과 동일한 타입을 놓고, 자, 요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자식 타입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다. 이걸 이제 강제 타입 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child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parent에 대입을 했죠. 자, 그러면 이 parent라고 하는 타입은 자, parent 타입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시 child 타입으로 타입 변환하려고 한다. 부모 타입이고 이는 자식 타입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child라고 하는 타입으로 캐스팅, 강제 타입 변환해서 이렇게 대입을 해야 한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책에서는 1이 없기 때문에 그냥 child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child가 아니라 이 자리에 여러분이 child 2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자, 요 곳 자체는 여러분이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요 부분은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child 2를 객체를 생성을 해서 부모 타입에 대입한다. 이건 되죠? 자, 그러면 이 페어런트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가 무슨 객체입니까? child 2 객체죠? 그러면 child 2 객체를, 즉, 이 객체를, 이 말이야. 이 객체를 다시 child로 바꾸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러분이 요거를 person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게 dog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객체는 dog을 만들었어요. dog을 person으로 바꿔집니까? 바꿔진다 그러면은 그 조금 약 좀 먹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dog을 만들어 놓고 사람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성립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질 때의 객체로 다시 복원하는 거는 괜찮은데 만들어질 때의 객체와 전혀 다른 객체로 복원할 수는 없다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속도 조건이 되지만 여러분이 강제 타입 변환의 조건이 뭐냐면 일단 상속도 조건이지만 처음 만들어질 때의 객체로 다시 복원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엉뚱한 다른 객체로 복원을 할 수는 없다. 자, 이 밑에 다시 코드를 보세요. 좀 복잡죠? 자, 하나하나 해석하면 됩니다. 자, 페어런트에 선언되어져 있는 필드가 필드 1이고 메소드가 메소드 1, 메소드 2입니다. 자, 상속을 해서 여러분이 차일드 쪽에서 따로 필드 2와 메소드 3을 따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는 재정의가 없어요. 그냥 따로 여기서 정의를 한 거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자, 차일드 객체를 만들어서 부모 타입에 대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속 관계에 있죠?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페어런트라고 하는 이 변수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필드와 메소드는 뭘까요? 이 차일드 객체 안에는 사실 모든 필드와 모든 메소드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페어런트 타입으로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페어런트에 선언되어져 있는 것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필드 1의 값을 저장하고 메소드 1과 메소드 1을 호출하는 건 가능한데 필드 2를 사용할 수 없고 메소드 3을 호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필드 2와 메소드 3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뭐로 바꿔야 돼? 다시 차일드로 바꾸어서 하면 된다. 그러면 다시 차일드로 어떻게 바꾸는데 자, 이렇게 페어런트 타입을 이렇게 차일드로 캐스팅해서 자, 바꿔놓고 자, 이거를 가지고 이 변수를 가지고 필드 2와 메소드 3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자, 애초에 여러분이 어떤 객체를 만들었나요? child라는 객체 만들었지? 그러니까 애초에 child로 만들었기 때문에 child로 다시 복원하는 거는 괜찮다. 자, 예제가 나오는데 이 예제 하면서 정리해 보세요. 똑같아요. 자, 페어런트에 필드 1, 메소드 1, 2가 선언되어져 있고 child에 보면은 페어런트를 상속을 했죠. 별도로 필드 2하고 메소드 3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child를 만들어서 페어런트에 대입을 했어요. 그럼 이 페어런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자, 이 세 개다. 필드 1, 메소드 1, 메소드 2. 지금 여기에 필드 1, 메소드 1, 메소드 2고죠. 사실 차일드 객체는 필드 2도 있고 메소드 3도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타입 변환하면서 이 세 개밖에 사용 못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필드 2하고 여러분이 메소드 3을 사용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원래의 차일드 타입으로 바꿔서 하면 돼요. 그래서 페어런트를 강제 타입 변환해야 되죠. 이때는 차일드로 강제 타입 변환해서 캐스팅해서 자, 이 타입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필드 2를 사용하고 메소드 3을 호출하면 되겠죠.